네이버에 자존감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연관 검색어 맨 위에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과거에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존감 안정성을 키우려고 했었죠. 오늘은 자존감 안정성 만드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성적인 건물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존감은 뭔가요?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 눈치를 많이 봤었고 누가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순간 원래 잘하는 것들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물리치료사 시절에 환자 치료를 잘 하다가도 옆에 다른 동료분들이 있으면 괜히 내가 하고 있는 치료와 설명에 있어서 의심하고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한 가지 예시만 들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니 나는 눈치를 많이 보는구나, 실전에 약하구나, 잘하는 게 없구나, 내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이 치우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자존감과 함께 자신감이 떨어졌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다음에 나올 세 가지를 하게 되면서 저는 제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실행력도 좋아져서 30이라는 나이에 법인을 세우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자면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는 생각은 오히려 저를 힘들게 했었어요. 자기 비하 좀 그만해라, 그런 생각하지 마,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존감 안정성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전략 중 첫 번째는 완전한 휴식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뻔하죠? 제가 말하는 완전한 휴식은 핸드폰 멀리하기입니다. 물론 저도 이게 가장 힘들긴 하지만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일부러 핸드폰을 멀리 둡니다. 책을 읽는 1시간 동안 다른 방에 핸드폰을 두기도 하고 침대에 눕기 전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핸드폰을 두죠. 근데 왜 이러한 완전한 휴식이 자존감 안정성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자존감도 근육이라고 봅니다. 이 마음의 근육인 거죠. 정형외과적 수술을 한 환자는 근육, 인대, 뼈가 잘 붙게 하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고정을 합니다. 그동안 근육은 급속도로 줄어드는데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주는 것을 재활치료라고 하죠. 여기서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근육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근육 섬유는 일부 찢어지고 다시 재생을 하면서 근육이 커집니다. 즉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었으면 그만큼 충분한 회복 기간을 줘야 근육이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디빌더 분들도 매일 똑같은 부위를 운동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근육이 재생되어 성장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이 자존감이라는 근육을 키우는 것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완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식을 방해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핸드폰이었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자존감이 낮다면 SNS를 하지 말라고 권하기도 했었죠. SNS가 분명 이득도 있지만 해가 된다면 눈앞에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유튜브는 제가 주로 보는 주제들만 나오고 구독한 사람들의 영상만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인스타는 보기 싫은 것들도 보게 되고 인스타라는 도구 자체가 자신의 행복한 순간들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나와 비교하게 되는 기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행복을 얻고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인스타로 인해 불필요한 감정이 만들어지고 의미 없는 곳에 정신이 팔리는 게 싫어 삭제를 했습니다. 최근 어떤 모임에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다시 설치했었는데 바로 삭제를 했어요. 핸드폰과 멀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거 참 제게는 꽤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1시간 동안 비행기 모드로 해두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더라고요. 좋은 방법 같아요. 두 번째는 작은 성취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전략인데 자존감과 실행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취라는 단어는 목적한 바를 이룸이라는 뜻을 가지죠. 도박을 예로 들면 좀 그렇지만 보통 처음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을 이기게 해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처음부터 지면 게임할 맛이 안 나니까요. 근데 이기면 자신감도 생기고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공부, 업무, 부업, 투자 등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라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자신감은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죠. 자존감과 자신감은 한 세트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것들도 성취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일어났으면 오늘도 무사히 일어났군, 해냈어 라든지. 너무 과한가요? 어쨌든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처리한 것도 성취를 한 겁니다. 얼마나 빨리 했냐, 업무 속도가 늦었냐가 아니라 50%만 했어도 50%를 해냈다라는 긍정적인 성취를 의도적으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목표를 세우기도 하지만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목표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 이러한 큰 목표를 세우고 중간 목표인 부동산 경매 배우기라는 것을 세웠다고 해보죠. 그러면 저는 아주 작은 목표인 경매책 한 권을 사서 하루 3장 읽기, 퇴근 후 씻고 10분 경매 물건 둘러보기, 이런 식으로 하찮은 목표를 둡니다. 누가 보면 비웃을 만한 정도로요. 이러한 작은 목표는 이제 노션이나 바탕화면 달력과 같은 플랫폼에 적어두고 해냈다는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니면 작은 수첩에 적어둬도 되겠죠. 그냥 생각으로만 이걸 했다가 아니라 직접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만일 하루 2리터 물 마시기가 목표라면 저는 하루 500ml 페트병 한 통 마시기를 목표로 둡니다. 이러한 작은 성취가 반복되면 자존감과 자신감은 쿠폰에 도장이 쌓이듯 차곡차곡 쌓이고 도장으로 꽉 찬 쿠폰은 다음 구매를 자극하겠죠. 저는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금방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고 나니 작은 성취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죠. 3번째는 책 읽기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난 쓰레기다, 내가 뭔 연애냐, 내가 뭐 그렇지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책을 다양하게 읽고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 성취하다 보니 지금은 예전에 비해 잘 웃고 자기만의 기준이 만들어졌달까? 휴식도 좋고 작은 성취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A가 B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A가 B일 수도 C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남 눈치를 보기 때문에 혼자 일할 때 효율이 좋구나, 나의 장단점을 보고 그대로 인정하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장단점을 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자면 나의 장점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되더라고요.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계발서도 좋아하지만 여러 사람의 생각을 경험할 수 있는 에세이, 자서전, 소설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과거에는 자기계발서 말고는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리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법인을 운영하면서 여러 일을 하다 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소설은 물론 허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작가의 경험과 생각이 반영된 거라 봅니다. 어떤 작가의 작품 주인공을 관찰해보면 그 작가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자신의 장단점을 보게 되는 알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 사람의 생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이기에 여러 다양한 사람의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저는 자존감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휴식. 두 번째, 작은 성취. 세 번째, 책 읽기. 핸드폰을 멀리해보는 것, 일상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성취로 표현하는 것, 귀엽고 하찮은 목표를 만들어 성취해보는 것,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경험해보는 것. 제가 물리치료사, 스마트 스토어, 부동산 경매 투자, 임대업, 도수치료 강사, 경매 강사, 유튜버, 작가 등 여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자존감 안정성 만드는 전략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는 생각보다 어떠한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능력에 있어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의 전략과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약간의 의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이라면 분명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가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할 그건 아니지만 우리 같이 작은 성취를 반복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